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과목은 미용 분야의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공중위생관리학 부분의 공중보건학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학 과목은 미용 분야의 국가자격증에 있어서 시험 출제율이 약 20문항 정도 출제되는 문항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위생관리학에서 많이 틀린다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거의 100%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위생관리학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학 과목은 피부, 네일, 메이크업 이외에도 반영구가 미용 분야에 속하게 될 경우 국가자격증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 과목임을 인지하시고 미리 같이 준비해 두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업 시작에 앞서 본 강좌의 학습 파일을 PDF 형식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과 같이 학습하시면 기존에 도서가 없어도 학습하는 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와 학습 파일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습 파일 안에는 관련 기출문제도 같이 수록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진행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중보건학 총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총론에서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면서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슬로우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보건학이란 환경위생과 전염병의 관리라든지 개인위생의 개별교육이라든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이라든지 의료서비스의 조직,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과 생명의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체계적인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을 연장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는 것 꼭 챙겨두시고 공중보건학의 대상에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윈슬로우의 정의죠. 윈슬로우의 정의에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바로 뭐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더불어서 공중보건학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다 라는 걸 꼭 체크해 두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있는데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환경위생 분야가 있고 질병관리 분야가 있고 보건관리 분야가 있다라는 것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우리 크게 환경위생 분야, 질병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라고 했었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의 목적과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질병 예방 및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대상에서 차이가 나죠. 예방의학은 개인 및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다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도 다릅니다. 예방의학은 개인이 책임이지만 공중보건학은 공공조직이 책임이다라는 것. 또 하나 예방의학은 진단 및 해결 부분에서 기술적 구체적 방법으로 진단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진료 및 투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방의학이고 공중보건학은 예방의학적 지식을
보건 통계 자료에 의한 보건 관리를 한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할 때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시고, 대상은 공중보건학은 어디다? 지역사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을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 산업에는 대상은 지역사회다라는 것 챙겨두시고, 최소 사업 단위가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거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공중보건학의 목적에는 아까처럼 윈슬로의 정의처럼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공중보건학의 3대 요소를 든다면 감염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과 능률의 향상이다 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공중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어디냐? 바로 지역사회다 라는 것.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꼭 챙겨두시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좀 이 찜찜함을 좀 뭔가 해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련 기출문제, 즉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더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1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질병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2번 질병 예방, 생명 유지, 조기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3번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생명 연장의 기술이며 과학이다. 4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여기 팁이 보이네요. 우리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든다면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대상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치료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 치료는 삭제가 되겠죠. 자,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자, 그럼 보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금방. 질병 예방 및 생명의 연장,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윈슬로우의 정의도 잊지 마시고, 윈슬로우의 정의는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정확하게 본다면 답은 보기 4번이 답이 되겠죠.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학의 정의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중보건학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1번 개인, 2번 지역주민, 3번 의료인, 4번 환자 집단. 우리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누구다? 지역사회다. 즉 지역주민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지역주민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건강의 정의, 즉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바로 건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증진에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증진 및 인간의 기본 욕구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식주의 해결, 즉
생리적 욕구겠죠. 자,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자,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다음에는 집단, 즉, 소속의 욕구가 생기겠죠. 자, 집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신분, 계급, 즉, 존중의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자, 이 존중의 욕구가 생기면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 본인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생리적인 욕구를 들 수 있고요. 가장 최종적인 우리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및 인간의 기본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즉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존중의 욕구를 거쳐서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꼭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질병이란 인체에 유해한 자극으로 인하여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체에 유해한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이 개념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니까 꼭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보고 및 보건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제시한 국제 간 건강 수준 비교 척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아 사망률, 평균 수명, 모성 사망률, 조 사망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한번 챙겨두시고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우리 건강 상태 지표를 보면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유아 사망률, 뭐 평균 수명, 모성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뭐 신체 장애율, 발생률, 유병률, 사회적, 정신적 건전성, 아동의 영양 및 정신 발달 상태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 건강 보건 지표입니다. 그것은 평균 수명, 조 사망률, 영아 사망률을 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건강 보건 지표는 뭐다? 평균 수명, 조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다. 자, 우리 콕 집어 출제 핵심만 들여다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명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인구의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뜻하며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 지표가 바로 뭐다? 평균 수명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구의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 즉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뜻하는 것이 바로 평균 수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 지표가 바로 뭐다? 평균 수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사망률이 있는데 인구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로 표시되는 비율로 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망률을 연간 중앙수 분의 연간 총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아 사망률을 보죠. 출생아 1000명당 1년 미만의 영아 사망자 수의 비율로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아 사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분의 출생 후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사망지수는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로 구성된 비율로서 비례 사망지수가 높으면 영아 사망률이 낮아서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비례 사망지수가 낮으면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건강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례 사망지수가 높으면 건강 수준을 높다라고 보고 비례 사망지수가 낮으면 건강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 사망지수는 연간 총 사망자 수분의 연간 발생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 1000에 해당되는 것들은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례 사망지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 문제가 별도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영유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공식 중에서 마지막이 곱하기 1000 또는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망률이나 영아 사망률이나 조사망률이나 영아 사망률이나 해당되는 것들은 곱하기 1000이지만 비례 사망지수는 100분율 100이다 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공중보건의 3대 사업은 보건교육과 보건행정, 보건관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이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즉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3대 지표는 영아 사망률과 비례 사망지수와 평균 수명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던 국가별 건강보건지표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조사망률이라는 거,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를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1번 평균 수명, 모성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2번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3번 유아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영아 사망률, 4번 영아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평균 수명. 자,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했었죠? 우리 액티브 러닝 체크에서도 확인했듯이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를 물을 때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이 되지만 국가별 건강보건지표를 물을 때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조사망률이다 라는 거, 이러한 차이점을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공중보건의 개념과 건강과 질병, 인구보고 및 보건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중보건학 총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